추석을 앞두고 서해 섬 지역 주민들이 식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폭염에 가뭄까지 겹쳐 섬 저수지는 물론 지하수까지 말랐습니다. 새만금 투자 파기와 관련한 전라북도와 삼성 간의 만남이 무산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삼성을 비난했고 삼성은 침묵했습니다. 전통시장이 택배 서비스를 시행하는 등 달라지고 있습니다. 물건을 들어주는 도우미까지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도내 일부 섬 지역이 식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올여름 폭염에 가뭄까지 겹치면서 지하수까지 말라버렸습니다. 제한급수로 근근히 버티고 있는데 코앞으로 다가온 추석 쐴 일이 걱정입니다. 박찬익 기자가 군산 비안도를 다녀왔습니다. 새만금 방조제 가력항에서 배로 10분 거리인 군산 비안도. 이 마을 50여 가구의 상수원이자 섬의 하나뿐인 저수지가 온통 녹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저수지의 물을 정화시키는 이 정수장은 녹조 때문에 지난 봄부터 중단됐습니다. 설상가상 가뭄까지 겹치면서 지하수도 말라붙어 버렸습니다. 생활용수로 공급되던 공동 지하수는 최근 들어 하루 2차례 총 4시간만 공급하는 방식으로 제한급수에 들어갔습니다. 주민들은 더위에 지쳐도 마음껏 씻지도 못하고 설거지도 빨래조차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파티나 어디 갔다 와서 바닥을 갔다 오면 중간에 이렇게 끊어져 버려요. 왜 끊어져? 당장 며칠 앞으로 다가온 추석이 걱정입니다. 음식 준비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주민들은 고향을 찾은 자식들이 불편을 겪을 게 뻔하다며 귀성을 말리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물 때문에 내가 오지 말라고 해야죠. 어떻게 가들 시내에서 아침 저녁으로 마음대로 막 씻고 물도 수도꼭지 다 틀어놓고 설거지하는데. 군산시는 지하수 관정을 하나 더 파는 대책을 내놨지만 물 부족에 명절을 맞이하는 주민들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지난 여름 폭염으로 도내 인삼밭 1,060헥타르를 비롯해 사과 808, 포도 148 등 4,400여 헥타르의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으며 시군별로는 고창이 1,950헥타르로 전체 피해 면적의 45%를 차지했습니다. 정부는 피해를 입은 사과 농가에는 농약대를 지원하고 1년생 인삼이 뿌리까지 죽은 인삼 농가에는 다른 작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오는 10월에 대파대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삼성이 새만금 투자 계획이 없다는 사실을 상무급을 통해 통보해 왔습니다. 전라북도는 새만금 투자가 무산된 것으로 보고 삼성 측에 입장 표명을 최후 통첩했습니다. 임홍진 기자입니다. 이형규 전라북도 정무부지사는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삼성 미래전략실에 MOU 이행 여부와 대체 투자 등을 지속적으로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올 3월에는 도지사의 서한과 공문을 발송했지만 삼성은 그룹 내 상무급을 통해 투자 계획이 없음을 통보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양측은 송하진 지사와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간의 면담이 추진됐지만 무산됐습니다. 면담을 공개하자는 전라북도 요구에 삼성 측이 비공개 방침을 고집했기 때문입니다. 삼성의 책임 있는 그룹을 대표하는 사람이 공개적으로 책임 있게 답변을 해달라고 그동안 요구를 해왔습니다. 이 부지사는 7조 원대 투자 양해각서 철회에 대해 삼성은 글로벌 기업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직접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또 도정의 투명성 확보와 진실 규명을 위해서 MOU 당시의 과정과 세부적인 대화 내용을 공개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모든 사실에 대해서 언론이든 정치권이든 어디 말하자면 어디 도의회든 국정감사든 하면은 저희가 알고 있는 사실을 모든 걸 공개하겠다는 겁니다. 삼성의 새만금 투자 MOU가 전북도민 무시와 기만이라는 반발이 계속되고 있지만 삼성은 면담 파기는 물론 공개적으로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입장 발표는 국정감사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삼성에 대한 압박과 함께 논리적 우위를 가지려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도내 농축수산물 수출이 4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중국 시장이 희망이었는데 한중 관계 긴장으로 전망이 밝지 않습니다. 고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 장미 수출량의 70%를 차지해온 한 업체입니다. 2012년까지는 일본 쪽으로 꾸준히 수출량을 늘려왔는데 최근 들어서는 거의 8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아베노믹스 하면서 좀 엔저가 좀 어떤 환율의 문제가 굉장히 컸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대비책도 필요했고. 전라북도의 농수축산물 수출액은 2012년 1억 8천만 달러대에 들어선 뒤로는 거의 제자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엔저 현상으로 일본 수출액이 계속 줄어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중국 수출액이 일본을 앞질렀습니다. 하지만 사드 배치 문제로 한중 관계가 긴장 상태에 빠지자 중국 수출도 어두워지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비관세 장벽이 이렇게 강화가 이렇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이제 뭐 통관 절차 같은 게 지금 까다로워질 것입니다. 실제로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 대련에서는 고의로 통관을 지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수 시장 부진에 수출 전선마저 활기를 잃으면서 농가와 관련 업체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주문한 물건을 집까지 배달해주고 구입한 물건은 자동차에 실어줍니다. 전통시장이 택배와 장보기 도우미로 새롭게 활로를 찾고 있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택배 차량이 야채 가게에 멈춰서더니 명절용 김치 담그기에 사용될 배추와 파묶음을 싣습니다. 소비자가 전화로 주문한 사과와 버섯 세트도 선물용으로 곱게 포장돼 차량에 실립니다. 전통시장 택배 서비스로 고객이 장보기를 마친 뒤 의뢰한 물건을 집까지 배송해줍니다. 평소보다 한 4-5배 정도는 많아졌고요. 지금 명절 선물 세트가 좀 많은 편인데 아무래도 시장이다 보니까 멸치 종류나 아니면 버섯류. 명절을 앞두고 구매한 음식 재료가 양손 한가득. 장보기 도우미를 요청하면 버스 정류장이나 차량까지 짐을 옮겨줍니다. 몰랐는데 와서 시장을 보다 보니까 이런 서비스가 있다 해서 들여다 주어서 고마워요. 지난 2008년부터 도입된 전통시장 운송 서비스가 호응을 얻으면서 매년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장보기 도우미와 택배 서비스를 운영 중인 전통시장은 전주 남부시장, 익산 북부시장 등 49곳에 달합니다. 운송비는 상인들이 지불하고 소비자는 당일에 물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오전에 물건을 사놓으시면 오후에 이렇게 배달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으니까 상인들한테 물어봐서 꼭 이 택배 서비스를 많이 이용해 주셔서 고객의 편의를 높이는 전통시장 서비스가 매출 증대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김춘진 도당위원장과 지역위원장, 당직자들은 오늘 전주중앙시장을 방문해 온누리 상품권으로 제수용품과 생필품을 구입하고 상인들을 격려했으며 시민들에게는 전통시장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도당 관계자들은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는데 당 차원에서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날씨가 부쩍 선선해지면서 산을 찾는 등산객들이 늘고 있는데요. 자칫 준비 없이 나섰다가는 조난이나 실족 사고 등이 우려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더위가 한풀 꺾이면서 산을 찾는 발길이 하루 종일 이어집니다. 하루하루 조금씩 붉게 달아오르는 가을산을 감상하며 등산객들은 계절이 바뀜을 실감합니다. 가을이 되니까 등산하기도 너무 좋고 산세도 좋고 모든 면이 너무 좋아요. 하지만 등산객이 급증하는 가을철에는 산악사고 역시 빈발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등산을 하던 초등생이 20m 아래로 추락해 헬기로 긴급 후송되는 등 지난해 가을철 도내에서는 180건가량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조난과 실족 추락, 지병 악화가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준비운동을 철저히 하고 심장과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산행에 적응될 때까지 15분에서 30분 간격으로 휴식을 취하는 게 좋습니다. 조난을 당했을 때는 움직이지 말고 스마트폰으로 신고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면 정확한 위치로 구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난사고를 당하셨을 때는
계곡보다는 능선 쪽으로 이동하셔서 자신의 위치를 노출시키는 것도 좋고, 그다음에 통신이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가변 부상을 당했을 경우 등산로에 설치된 119 비상구급함을 이용하거나 주말과 휴일에 운영되는 간이응급 의료소인 등산목 안전지킴이를 찾아가면 치료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지역 주재 기자들에게 해외여행 경비를 준 혐의로 기소된 이한수 전 익산시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돈을 받은 기자 2명에게 징역형과 추징금 27만여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시장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데다 범행을 부인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쯤 정읍시 고부면 삼거리에서 65살 박모 씨의 승용차와 58살 김모 씨의 화물차가 부딪혀 화물차에 함께 타고 있던 76살 김모 씨가 숨지고 두 차량 탑승객 8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교차로 진입사고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쯤에는 완주군 화산면 74살 정모 씨의 집에서 불이 나 정 씨가 연기에 질식해 숨지고 소방서 추산 2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추석 기간 기온이 높을 것으로 보여 제수용 음식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을 냉장 보관하고 석류시 아이스박스를 이용하는 등 식중독 예방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추석 당일 도내에서는 보름달을 보기 힘들 전망입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추석날 흐린 날씨로 보름달을 보기 어렵겠으며 낮 기온은 28도 안팎으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오는 28일 청탕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전라북도가 상담신고센터를 개설했습니다. 도청 감사관실에 문을 연 부정청탁 상담신고센터는 법 시행과 정착 단계에서 혼란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전북교육청은 영양사와 조리종사원 등 교육 공무직 5,800여 명에 대해 기본급 3% 인상과 50만 원 상여금 신설, 명절 휴가금 인상 등 처우 개선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새만금 지방환경청에 따르면 군산시와 부안군이 지난달 말 새만금에서 집단 폐사한 물고기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분석을 의뢰한 결과 약 성분과 일반 동물 성분이 나오지 않아 호수 안의 용존산소 부족이 원인인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새만금 지방환경청은 당시 수온 상승으로 증식된 조류가 물속 산소를 흡수하자 용존산소가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